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피벗 테이블 그리고 차트에 관련되는 팁을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피벗 테이블 차트 및 목적서부터 39번째 팁인 CP, CPK까지 피벗 테이블로 프로그램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피벗 테이블 차트 및 목적. 네, 피벗 테이블은 생산 현장의 사이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현장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서버에 들어갑니다. 이 서버에는 스트럭,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서버에 있는 걸 익스트랙트 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포메이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보화를 하게 되죠. 이 정보화를 통해서 여러 안을 가지고 의사결정까지 가서 다시 현장까지 들어가는데 15분이 걸려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매번 강의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화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인포메이션 할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의사결정까지 가야 되겠죠. 두 번째, 피벗 테이블과 원본 데이터의 표 설정, 그 다음에 표 설정 해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생산 현장에서 쓰고 있는 분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장치, 작업자, 오전, 오후, 부적합 유형, 부적합 수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피벗 테이블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얘를 데이터 원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새로운 시트를 여시고요. 여기 정보화라고 쓰겠습니다. 여기 삽입에 가서 저기 피벗 테이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클릭하고 그럼 범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A1셀서부터 F의 93셀까지. 자, 그럼 요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왔죠? 날짜를 잡아서 행에다 넣고 부적합 수량을 잡아서 값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표 설정을 안 한 상태에서 땡겨온 겁니다. 그럼 표 설정을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가 얘를 하나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를 2020년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가 하나 더 늘었죠? 그럼 여기 와서 데이터를 새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본을 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새로 고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얘를 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데나 가서 한 셀만 클릭하고 삽입에 가서 표, 그리고 확인. 그럼 이름이 나와 있죠. 표 1로 되어 있죠. 여기서 분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다가 분량이라는 객체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날짜를 잡아서 행에다가 부적합 수량을 잡아서 값에다가. 그럼 여기는 이렇게 들어와 있죠. 제가 다시 가서 얘를 지워보도록 할게요. 맨 밑에 것을 삭제. 그러면 지금 방금 없어졌죠. 이 객체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하거나 데이터에 가서 새로 고침.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없어지죠. 동기화가 되죠. 얘는 동기화가 안 됩니다. 표 설정을 안 하면. 근데 얘는 동기화가 돼요. 한 개의 테이블을 가져오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얘 이름이 표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 표 디자인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객체의 이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아무 데서나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삭제하고 여기 삽입에 가시면 맨 앞에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름이 분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테이블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원본 테이블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에 분량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에 달력이라는 테이블이 또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기초 자료에 가면 날짜별로 요일이 어떻게 되고 주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 달력과 같이 가져와야 되겠죠. 두 개를. 그래서 같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삽입에 가서 표. 그 이름을 달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삽입에 가면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달력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은 분량이라고 아무거나 불러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 활성이라는 게 있고 여기를 클릭하면 모드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 원 테이블을 가져올 때하고 틀린 게 뭐냐면 얘는 테이블 이름이 나오게 되겠죠. 층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량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활성 탭에 추가라고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활성 탭에 달력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개 이상의 원본 테이블을 가져오는데 관계를 설정 후에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 피벗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료 시트에 가시면 분량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 파워 피벗 창에 가시면 데이터 모델의 추가라는 게 나옵니다.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분량이라는 게 추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달력도 역시 아무데나서 하나 클릭하시고 데이터 모델에 추가하시면 또 분량하고 달력이 같이 추가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홈에 가시면 보기라는 그룹에 다이어그램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이 테이블 이름과 머리꼴로만 이루어지게끔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 날짜와 분량의 날짜와 달력의 날짜를 연결해서 관계 설정을 매치해 줍니다. 이 달력은 하나가 있겠고요, 날짜가. 그 날짜에 분량이 여러 번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다의 관계, 1대 다의 관계를 형성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홈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고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 정보하에 가셔서 A1 셀에다가 내가 두 개를 묶어서 가져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하고 틀린 게 뭐가 있느냐면 여기 분량의 날짜와 그 다음에 달력의 연을 같이 놨을 때 이렇게 연도별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상태는 크로스 조인이라 그래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꼭 분량 중에 부적합 수량을 값에다가 넣으셔야지만 얘가 정확하게 자기가 솔팅을 해줍니다. 2개 이상의 원본 테이블을 병합 혹은 추가하여 가져오기 위해서 파워 쿼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초자료에 가셔서 분량이라는 탭을 클릭하고 여기 데이터에 가시면 여기 표 범위에서 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표에서 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외부 데이터 불러오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파워 쿼리 창으로 얘를 올려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분량이라고 올라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달력도 클릭하고 데이터의 표 범위에서 그러면 쿼리를 보시면 두 개가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보면 날짜,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달력도 데이트 타임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날짜가 시간이 엇박자가 나면 이게 안 묶이니까 날짜를 클릭하고 데이터 형식에 가서 날짜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력도 마찬가지로 날짜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추가는 안 하고 병합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달력 분량과 달력을 그대로 두고 별도로 하나 합친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홈에 가시면 쿼리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쿼리를 새 항목으로 병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병합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은 분량으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달력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와 이쪽에 달력의 날짜를 서로 1대1로 이쪽은 다 그러니까 1대1로 일치하는 행만 조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딱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파워 피벗에서 아까 조인한 거하고 관계 설정한 거하고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존재하는 테이블 자체가 얘는 무겁습니다. 아까 조인 자체는 가볍게 연결되어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고 얘는 계속 이 상태로 두 개가 묶여져 있는 상태로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
네, 그러면 병합이라고 해서 지금 옆에 보시면 달력이라고 해서 얘가 아직 펼쳐지지 않았죠. 예, 여기 양쪽으로 갈라지는 확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머리글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는 앞에 거하고 중복이 되니까 연월일 주차까지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력점하고 연이 생깁니다. 앞에 건 테이블 이름, 머리글 해가지고 이 테이블 두 개가 같이 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병합이 아니라 분량 언더바 달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가 있습니다. 닫기 및 로드를 하면은 바로 표로 오는 거고요. 닫기 및 다음으로 하다면은 내가 피벗 테이블을 가져올지 혹은 연결만 할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2016 버전에는 여기 연결만 하고 표 두 가지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연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만. 그리고 확인 누르게 되면 옆에 연결된 테이블이 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량이죠. 분량 달력이죠. 자, 이걸 가만히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여기 3점이 있습니다. 3점이. 자, 클릭하시면 여기에 다음으로 로드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우리는 뭐를 가져올 것이냐? 피벗 테이블로 가져와야 되겠죠? 네, 이제 피벗 테이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보에 가서 삽입에 가면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외부 데이터 연결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 오시면 쿼리 달력, 분량 달력이라고 나오죠. 확인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두 개가 묶여서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만들기 팝업 창에 표 또는 범위 선택,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맨 위에 보시면 표 또는 선택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직접 가져올 때 쓰게 되는 거게 되겠죠. 피벗 테이블 만들기 팝업 창의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은 파워 쿼리로 왔다가 병합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클린징을 하고 나서 파워 쿼리 창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연결 선택이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파워 쿼리 창에 가져왔던 것들이 이렇게 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만들기 팝업 창에 이 통합 문서의 데이터 모델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통합 문서 데이터 모델의 사용은 파워 피벗에 가져왔던 테이블들의 모델링된 테이블을 가져올 때 활용하게 됩니다. 피벗 테이블 만들기 팝업창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모델의 추가라는 이 단추는 외부 데이터 원본하고 표 범위에서만 활성화가 됩니다. 이 모델의 추가는 이미 데이터 모델에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 데이터 모델에 추가하는 순간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닥스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 세로 고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량이라는 테이블에서 날짜를 잡아서 행에다 넣고 부적합 수량을 잡아서 값에다가 넣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동기화를 못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데이터 세로 고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면 모두 세로 고침. 그래서 여기 세로 고침을 클릭하시면 얘가 이제 강제로 가서 원본하고 동기화를 해줍니다. 날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꼭 저장을 누르시고 자, 데이터 세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쿼리 속성 창에서 피벗 테이블과 원본 데이터 자동화를 동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꼭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A1 셀을 클릭하고 여기 데이터에 가시면 쿼리 및 연결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아까 파워 쿼리로 불러왔던 것들이 연결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얘를 마우스 우클릭하면 여기 속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이게 쿼리 속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용 현황에서 여기 다음 간격으로 조작해가지고 새로 고침해서 1번을 누르게 1을 누르게 되면 1분 단위로 자동으로 고칩니다. 파일을 열 때 새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쿼리 속성창에서 가져올 혹은 가져온 머리글의 이름 변경, 머리글 추가 삭제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면 기타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ODBC들이 나오게 됩니다. 연결자를 얘기를 하죠. 여기 엑셀 파일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디렉토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트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기초 자료에 이런 머리글들을 가져오면 되겠죠. 달력도 역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네, 이랬더니 이제 쿼리를, 그러니까 쿼리 마법사가 실행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날짜와 달력의 날짜를 연결해 줍니다. 네, 그러면 여기 선을 더블 클릭하면 지금 1대1 조인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반환을 누르고 데이터 반환. 네, 그럼 표로 가져올지 피벗 탭으로 갈지 모르니까 피벗 탭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 피벗 탭을 클릭하고 데이터에 가시면 여기 속성이라고 뜹니다. 자, 속성에 가면 정의라는 그룹에 보면 이렇게 SQL 언어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나는 날짜를 일자로 고치고 싶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것은 테이블 이름이고요. 뒤에 거는 머리글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S 뭐로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날짜가 우리한테는 일자로 표현이 됩니다. 다른 것도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전산실을 귀찮게 안 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일자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쿼리 속성창에서 매개 변수 활용,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에 매개 변수 강의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기억이 안 납니다. 15번째 데이터 원본 변경입니다. 삽입에 가서 피벗 탭을 클릭하고 표 범위 선택하시고 또 삽입에 가서 피벗 탭을 클릭하고 외부 데이터 연결해서 제가 달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분량과 달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력을 클릭하고 데이터 원본 변경을 클릭하시면 달력 2라고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도 클릭하고 변경을 하면 분량 2라고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결 선택을 클릭하고 달력 2를 클릭하고 열기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면 얘가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업데이트 시열 자동 맞춤. 피벗 테이블을 불러왔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맞게끔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 새로 고치면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글자 크기에 따라서 얘가 셀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피벗 탭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피벗 탭을 옵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업데이트 시열 자동 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해지하여야만 제가 양식 만들 때 이렇게 크게 해놨다 그러면 데이터 새로 고치더라도 얘가 셀에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17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빈 셀 표시. 분량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12월 20일이 블랭크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왔을 때 여기 합산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값에 이렇게 빈 셀이 들어갔을 때 여기다가 특정한 숫자라든가 문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시면 56가 빈셀 표시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숫자 1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1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문자를 집어넣으면 네, 이렇게 정상이라고 문자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째, 피벗 테이블에서 56값 표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56값이 있는 경우, 자,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시면 56값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다 숫자로 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똑같습니다. 마우스 또 우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시면 문자를 집어넣으면 같이 문자로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보고서 필터 영역의 필드 표시 행렬 우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벗 탭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피벗 탭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보고서 필터 영역에서 필드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떨 때 쓰느냐면 여기 필터를 이용할 때 활용이 됩니다. 자, 필터를 한번 제가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치를 잡아서 필터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를 잡아서 필터에다 올려놓으면 얘가 이렇게 행으로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피벗 탭 옵션에 가시면 얘가 행우선이 아니라 열우선으로 클릭하면 확인하면 이렇게 열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클릭해서 피벗 탭 옵션에 다시 가시면 밑에 보시면 각 행의 보고서 필터 수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0개로 잡아놨는데요. 2개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필터가 하나, 2개 다면 또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5전 5를 잡아서 가벼우면 이렇게 밑으로. 네, 방금 전에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각열 보고서 필터 수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행렬 총합계 표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보면 총합계가 자동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피벗 탭을 옵션에 가시면 여기 요약 및 필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행열 총합계를 없애주시면 얘가 이렇게 밑에 자동 합계 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피벗 테이블에 피벗 테이블 자동 그룹 해가지고 날짜 그리고 숫자 문자까지 같이 연속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 날짜를 그룹핑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연도별 월별로 자동으로 그룹핑이 되는 거죠.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룹 하면 지금 월별로 되어 있는 것을 분기나 연으로 혹은 일자까지도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룹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또 날짜를 제가 없애고 문자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를 집어넣으면 오전 오후별로 얘가 자동으로 그룹핑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자, 부적합 수량을 여기다가 제가 집어넣고요. 또 한번 부적합 수량을 잡아서 또 한번 값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저는 그룹핑을 하고 싶어요. 1, 2, 그러니까 여기 사이를 3하고 6으로 3 단위로 제가 그룹핑을 하고 싶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룹에 가시면
지금 1번부터 6번까지를 1단위로 그룹핑 하는데 3단위로 그룹핑을 하면은 이렇게 1하고 3, 4에서 6까지가 몇 번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됩니다. 25번 피벗 테이블의 행 레이블 필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행 레이블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에 보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 같은 경우는 여기 뭐뭐 이상서부터 이렇게 이하까지, 혹은 여기 값 필터에 가시면 값은 호보다 크다, 상위 10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이 값은 행의 머리글이 날짜가 아니라 숫자로 왔을 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솔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6번 피벗 테이블의 행 레이블에서 정렬, 이 오타가 났습니다. 정렬 옵션 중 수동 정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행 레이블에서 공정서부터 기타까지 이렇게 솔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기 보면 마무리 분량서부터 기타까지 요 순서대로만 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임의정, 나의 사용자 정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올리시면 머리글이 올리듯이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놓도록 할게요. 여기 드롭다운 표시를 클릭하고 기타 옵션에 가시면 여기 수동으로라는 게 있습니다. 수동으로. 그리고 기타 옵션에 가시면 여기 계산 없음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수동으로 다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기본 디폴트 값들이죠. 이렇게 다 올려놓은 것들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시면 여기 고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급.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 사용자, 여기 일반에 가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용자 목록을 넣어주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나는 요거를 넣고 싶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 누르겠습니다. 추가. 가져오기 누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마무리서부터 공통까지 이제 나한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자, 그리고 얘를 클릭해서 뭐 내림차순이라든가 아니면 오름차순으로, 혹은 여기 기타 옵션에 가서 수동으로, 그리고 여기 계산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이제 마무리서부터 이렇게 놓겠다 라고 선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사용자 지정으로 요거를 솔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분량, 공동 분량, 표면흠, 그 다음 기타까지 이렇게만 세팅이 될 수 있도록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클릭하면 내림차순 하면 가나다라순이라든가 혹은 역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솔팅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클릭해보면 여기 기타 정렬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동을 클릭하고 기타 옵션에 가시면 여기 이 기준 정렬 순서가 있거든요. 클릭해보면 여기 썬데이, 먼데이 해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여기다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림차순 하겠다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오름차순 하겠다 토금, 목수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 있느냐면 파일에 가면 옵션에 갑니다. 옵션에 가면 여기 고급이라는 곳이 있어요. 고급이라는 클릭하시면 일반을 찾으시면 이제 일반, 여기 일반이 있죠. 일반에 보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가져올게요. 얘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이런 순서로 오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가져오기 됐고 가져오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밑에 이런 순서로 추가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월화수목금토일 뭐 이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 확인.
그리고 확인. 이제 여기 거 일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 피벗 탭을 옵션에 가시면 여기 요약 및 필터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렬할 때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할 수 있게끔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안 돼 있으면 또 안 되겠죠. 됐으면 확인. 자,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오름차순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마무리 공동 표면음 이렇게 거기 지정된 순대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하면 역순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27번 피벗 테이블의 행값 선택 시 get pivot 데이터 함수가 자동으로 걸리는데 이걸 해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get 함수가 걸리는 것은 값에 있는 것만 걸립니다. 자, 제가 여기 이꼴 치고 통상적으로 하면 저희가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get pivot 데이터 해가지고 함수가 걸려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나중에 집계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get이 걸리는 이것을 없애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꼴 치고 여기 행에 들어가 있는 걸 클릭하면 안 걸립니다. 이렇게 좌표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값에 들어가 있는 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get pivot 데이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피벗 탭을 클릭하고 여기 분석에 가시면 여기 피벗 테이블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 피벗 테이블에 여기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옵션에 보면 지금 get pivot 데이터 생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를 해지시켜 주시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꼴 치고 여기 값에 있는 것을 클릭하더라도 이렇게 좌표만 나오게 됩니다. 28번 피벗 테이블의 자동 집계. 자, 저희가 피벗 테이블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을 때 만약에 그게 숫자면은 머리글이 해당되는 데이터 형식이 숫자면은 얘는 이렇게 디폴트가 합계로 빠집니다. 만약에 문자인 경우는 부적합 유형을 잡아서 값에다 주면 디폴트가 개수로 빠지게 됩니다. 한 열에 숫자와 문자가 같이 있으면 개수로 빠집니다. 디폴트가. 자, 이거는 유의해 주시고, 자, 부적합 수량을 잡아서 값에 두면 얘가 더블 클릭하면 합계로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합계.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개수 그러면 또 개수도 자동으로, 또 부적합 수량을 잡아서 또 한 번 집어넣고 얘를 개수가 아니라 얘를 합계로,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29번째 피벗 테이블의 값 표시 형식. 자, 보시면 부적합 수량하고 부적합 수량을 동시에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다 값에다가 동시에 두 개를 넣었고요. 하나는 값 표시 형식에서 비율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여기 열에 아무 데나 한 곳에 와서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값 표시 형식이라는 탭이 나옵니다. 지금 계산이 없고요. 총합계 비율로 클릭하면 얘가 전체 비율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마우스 우클릭해서 값 표시 형식에 가서 여기 누계 비율로 클릭하면 앞에 있는 것까지 비율을 누계 비율로 클릭하면 앞에 있는 비율을 더해서 100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건 파레토 그릴 때 저희가 썼던 사항들이죠. 또 마우스 우클릭하면 값 표시 형식에 보시면 뭐 기준값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어떤 기준값에 대한 차라든가 누계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누계 비율 파레토 그릴 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30번째 피벗 테이블의 계산 필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의 계산 필드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제가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불러오겠습니다. 얘는 여기 이 통합 문서의 데이터 모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여기 데이터 모델에 추가된 거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최초 버전입니다. 그래서 피벗 먼저 여기다 분량이라고 단독으로 가져옵니다. 데이터 모델링에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얘는 단독으로 가져왔죠. 여기 분석에 가면 계산이라는 그룹에 필드 항목 집합 계산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닥스식의 원형입니다. 닥스식 중에서도 세열 계산이 아니라 측정값의 원형이 여기에 있습니다. 2007 버전부터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더 업버전 돼서 닥스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올 때 데이터 모델에 추가하면 얘를 못 씁니다. 그래서 아까 닥스식으로 쓰란 얘기죠. 여기 계산 필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필드 이름을 물어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치별로 1, 2가 돼 있죠. 예, 부적합 수량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적합 수량에다가 곱하기 5를 해가지고 새로운 머리글을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 우린 측정식을 이용했지만, 닥스식을 이용했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가져올 때는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수량에서 5라고 한번 제가 놓고 0 지우고요, 수식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적합 수량 더블 클릭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해서 5를 하면은 얘가 닥스식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처음 원형이에요. 자, 확인 누르게 되면, 자, 곱해서 5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얘는 닥스식의 측정식은 뭐냐면 얘에 따라서 변합니다. 앞에 있는 행위 1, 2에 대해서. 만약에 장치를 버리고 부적합 유형별로 하면 얘가 다시 디스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벗 차트에서 못 그리는 그래프 그리기. 네, 분량이라는 테이블에서 삽입에 가서 피벗 탭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때 가져올 때 이 통합 문서 데이터 모델의 추가라든가 아니면 꼭 데이터 모델의 추가 단추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통합 모델에 들어가 있던 것들이 나오는데요.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활성 탭의 추가를 분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행에다 넣고 그 다음에 부적합 수량을 잡아서 값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기 전에 여기 분석에 가면 슬라이스 삽입을 해서 하나를 빼놓겠습니다. 오전 오후로 하나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오후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형. 자, 이렇게 그리면 얘는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 또 클릭하고 삽입에 가서 여기 분산형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못 그린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여기 폭포 차트를 그리려니까 또 못 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피벗 테이블이 모든 그래프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못 그릴 때를 한번 상정해서 이 폭포 차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클릭하고 그러면 여기 분석이라고 나옵니다. 분석에 보면 여기 계산 그룹에 OLAP 도구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식으로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수식으로 변환해주면 피벗 테이블이 풀립니다. 풀린다고 해서 이 슬라이서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는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삽입에 가서 폭포 차트. 이렇게 하면 폭포 차트가 완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32번째 피벗 테이블과 파워 피벗 테이블의 비교. 2003 버전까지의 피벗 테이블은 외부 데이터 불러오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엑셀에 있는 테이블만 불러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3 버전은 68,000행까지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 버전에서 외부 데이터 불러오기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엑셀뿐만 아니라 바깥에까지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엑셀 쓰던 이제 고령층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기존에 엑셀 쓰던 분들이 엑셀은 빅데이터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외부 데이터 불러오기를 하면 ERP 서버라든가 웹이라든가 쉐어포인트의 리스트라든가 이런 거에서 다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빅데이터를 끌고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러올 수 있는 최대의 행은 밑에 보시면 아시면 148,576행까지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옆으로는 18,000행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33번째 파워 피벗의 데이터 모델링 스타 스키마 관계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피벗은 여기 파워 피벗이라고 되어 있죠. 이 파워 피벗은 2010서부터 애드인 기능으로 깔 수가 있습니다. 파일에 가시면 여기 옵션에 가시면 여기 추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 기능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엑셀 추가 기능이 아니라 드롭다운
그걸 누르고 컴 추가 기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컴 추가 기능 해가지고 파워 피벗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013 이전에는 별도로 MS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애드인 기능으로. 그걸 별도로 까셔야 됩니다. 자, 파워 피벗은 제가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데이터 모델링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불러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워 피벗 탭을 누르고 여기 관리로 가게 되면 파워 피벗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 피벗 창은 여기 홈에 가서 여기 보기를 보시면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엔터티, 테이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요 날짜와 달력의 날짜가 서로 관계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그때 머리글을 각각 불러오면 되겠죠. 굉장히 가볍죠. 이런 걸 이제 스타 스키마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34번째 닥스 측정식과 닥스 세열 계산 두 가지를 동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파워 피벗에만 해당이 됩니다. 분량과 달력이라는 테이블 두 개가 날짜라는 걸로 릴레이션십 관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저희가 먼저 데이터 여기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량과 여기 달력이 각각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에다가 나는 새로운 열을 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새열 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새열 추가에다가 제가 클릭을 하고 이꼴을 치겠습니다. 자, 이꼴을 치고 자, 디귿자를 치게 되면 이렇게 머리글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선 머리글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머리글을 자체적으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측정식에서는 머리글을 바로 못 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량 수량에다가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더블을 한 거죠. 더블을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글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분량 수량에다가 곱하기 2에서 나오게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클릭을 하고 이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이제 여기다 분량 부적합 수량 2라고 제가 새로운 열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새열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또 추가를 하나 또 눌러 보겠습니다. 이 추가는 뭐냐면 부적합 수량에다가 요 부적합 수량 2를 나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다 0.5가 되겠죠. 0.5. 자, 클릭하고 자, 디귿자가로 여시면 머리글이 나옵니다. 부적합 수량 더블 클릭 나누기 또 디귿자가로 여시고 부적합 수량 2.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비율이 0.5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제가 지우고 비율이라고 이렇게 하나 쓰겠습니다. 새열 계산에 해당됩니다. 새 측정식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측정식은 뭐냐면 이거를 이제 다 먼저 열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걸 더하고 얘를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해서 나온 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꼴 치고 아무 데나 와서 여기 빈 셀에 와서 아무 데나 와서 이꼴을 칩니다. 이꼴 치고 디귿자가로 열고 그러면 부적합 수량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더블 클릭. 그럼 얘는 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쓸 때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썸 가로 열고 저 디귿자가로 여시고 부적합 수량 더블 클릭 가로 닫고. 그러니까 이 썸이 왜 들어갔냐면 먼저 열이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에서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열을 먼저 썸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썸 하겠습니다. 부적합 수량 2. 얘는 뭐냐면 이제 또 부적합 수량을 또 피벗 테이블에 행해 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대로 다 썸을 해서 나눠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측정값이라고 나오죠.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5라고 딱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제가
파일에 가서 피벗 테이블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홈에 가시면 여기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클릭. 그럼 여기서 기존 워크시트에 제가 여기다가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활성 탭에 보면 자, 분량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활성 탭에 추가. 자, 여기 활성 탭에 보면 이제 날짜별로 자, 날짜별로 여기 보시면 비율이라고 있죠. 얘는 이제 우리가 먼저 행으로 먼저 계산한 다음에 열로 가주는 겁니다. 이 비율을 잡아서 값에다가 넣으면 0.5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게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각각 행을 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이 먼저 계산된 다음에 행을 더하기 때문에 얘는 합산이 되어 있어 나오는 거예요. 0.5를 다 더한 겁니다. 날짜별로. 자, 그리고 이제 측정값을 잡아서 여기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0.5가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날짜별로 분량 수량을 다 더한 거고 날짜별로 분량 수량 2를 더해서 나눠버린 거기 때문에 0.5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열 측정을 쓸 때와 그 다음에 측정값을 쓸 때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쓰셔야 됩니다. 36번째 파워 피벗 테이블의 디자인 변경. 피벗 테이블에서 행에다가 날짜를 집어넣고요. 값에다가 우리 부적합 수량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썸이 돼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작업자를 갖다가 행에다가 집어넣으면 지금 저는 얘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디자인에 가시면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에 보시면 테이블 형식으로 이미 저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고서 레이아웃 압축 형태로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두 번째, 날짜도 반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보시면 모든 항목 레이블 반복이라고 있어요. 자, 얘를 반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자인에 다시 가서 부분합에 가서 모든 항목 분랍 표시 안함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클라우드 버전은 MS365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으로 세팅하는 곳이 있습니다. 파일에 가시면 여기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 가시면 여기 데이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데이터. 그럼 여기 보면 피벗 테이블 기본 레이아웃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레이아웃을 변경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레이아웃 부분화 표시 안함.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디자인에 가서 여기 부분화 표시 안함을 했죠.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제가 설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총합계 행과 열에 대해서 켜기에서 총합계는 키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 테이블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모든 항목 반복되게끔 제가 설정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피벗 탭을 땡겨오면 내가 디자인 변경 안 하고 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파워 피벗 테이블의 필터, 열, 행 값에 대한 의미. 피벗 테이블에서 날짜를 잡아서 필터에다 올리면 얘는 슬라이서 기능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여러 항목 표시를 클릭하면 이렇게 날짜별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지우고 2018년 12월 15일 것만 클릭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밑에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잘 안 쓰죠. 왜 안 쓰냐면 슬라이서가 나왔기 때문에. 장치를 잡아서 제가 행에다 놓고요. 이 행에다 넣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같은 것도 하나로 나옵니다. 문자일 때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죠. 같은 거에 문자로 나올 경우는 같은 것도 하나 솔팅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값에다 넣는 의미는 뭐냐, 숫자 같은 걸 넣으면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숫자로 합계로 돼 있고 더블 클릭하면 개수로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에다가 놓으면은 작업자를 열에다 넣겠습니다. 그럼 작업자별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과 그래프. 저희가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가져왔으면 이제 얘를 그래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얘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삽입에 가서 여기 세로 막대요.
자, 이렇게 그리면 이제 그래프로 보겠습이다. 머리글을 잡아서 행에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X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비교 항목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글을 또 잡아서 갑에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Y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항목 간의 비교에 대한 분석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합계로 봤을 때는 합의 분석이 되겠고요. 평균으로 서로 비교했을 때는 평균 분석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Y축의 분산이라는 게 온다 그러면 분산 분석이 되겠죠. 분산 분석은 제 기초 통계에 강의를 해놨으니까 분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신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또 한 번 업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9번째 피벗 테이블과 데이터 원본과 슬라이서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솔팅을 하게 됩니다. 오전에 몇 개가 나왔는지 오후가 몇 개가 나왔는지, 그래서 솔팅을 해서 AM을 클릭하면 AM에 대한 게 나오죠. 이걸 쭉 솔팅하니까 썸을 하니까 몇 개가 나왔냐, 합계 분량이 101개가 나왔습니다. 예, 정보에서 보면은 자, 오전에 보면 101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서 지금 하고 있던 액션들을 피벗 테이블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클릭하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분석에 가면 슬라이서 삽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오전, 오후별로 제가 또 클릭을 할게요. 얘가 AM을 클릭했다는 얘기는 데이터 소스에서 오전, 오후에 AM을 클릭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록 관리할 때는 수출업을 해라 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피벗 테이블을 버퍼로 사용하여 회사의 동적인 양식을 만들기. 여기다가 기록 관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피벗 테이블을 불러와서 우리가 원하는 일일 부적합 보고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피벗 테이블을 불러왔고요. 비슷하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꼴 치고 정보화 툴에 B의 원셀을 불러오면 되겠죠. 저도 정보화 툴에 B의 투셀을 불러오면 되겠죠. 자, 장치도 이꼴 치고 여기 A 투셀을 불러오면 되겠죠. 자, 얘는 똑같으니까 얘가 이렇게 노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노트를 할게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지금 0으로 계속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럴 때는 if문을 써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다가 if하고 가로 열고 a 정보화 여기 얘가 이꼴 치고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얘를 가져오면 되겠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깨끗하게 해결이 됐죠. 근데 또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칸이 자동으로 내려가게끔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얘를 일단 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0행까지 와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 서식에 가시면 여기 테두리가 나오는데 테두리를 일단 없애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이 범위를 30행까지 지정한 다음에 홈에 가시면 여기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관리로 가서 여기 새 규칙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할 셀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꼴 치고 얘는 if문인데 if하고 가로 연 걸 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A의 6가 A6 셀이 얘 셀이죠. A6 셀이 아무것도 없다면 무엇인가 있다면을 하겠습니다. 이꼴 치고 무엇인가 있다면 무엇인가 있다면 같지 않다 하고 쌍따옴표 두 번. 요 조건이 여기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인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서식을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A6셀이 같지 않다 쌍따옴표 두 번은 블랭크를 의미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if문을 제가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식 가서 여기 테두리에 가서 얘 테두리를 점선으로 해서 제가 긋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으로 확인.
그리고 적용,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 D에 6셀이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가서 규칙 관리 가서 클릭하시고 규칙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A 6셀을 클릭하고 F4를 눌러서 A F4를 3번 눌러서 A 앞에 달러를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A 열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 풀어놓으니까 이쪽에 오면은 블랭크가 되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테두리를 안 그려준 겁니다. 자, 확인. 적용,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나는 여기다가 색깔을 칠하고 싶은 거예요. 총합계에다가. 그래서 그대로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다시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규칙 관리.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수식의사를 지정할 셀을 결정한다. 이꼴 치고 A의 6셀. 얘도 마찬가지로 F4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이꼴 쌍따옴표 올리고 총합계. 쌍따옴표 올리시고. 그러니까 A의 6셀이 총합계가 된다면 서식 가서 일단 채우기 가서 색깔을 좀 칠해주고요. 테두리에 가서 이번에 실선으로 아래 위로 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여기 쌍따옴표가 아니라 외따옴표를 넣네요. 자, 확인. 적용, 확인.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화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여기 정보화에 가서 우리가 여기 분석에 가면 슬라이서를 뺄 수가 있다 그랬죠. 예, 슬라이서를 빼면 날짜라는 게 있습니다. 왜? 날짜별 보고서이기 때문에. 자, 확인.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제가 복사를 누르겠습니다. 잘라내기나 복사하기,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일 보고서에 와서 여기다가 붙여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클릭하면 저기 피벗 테이블이 바뀌면서 얘가 자동화가 된 거죠. 자, 자동화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PDF 파일로 보관해가지고 하나씩 보관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날짜별로 이거를 다 그냥 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날짜별로 얼마든지 이 양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것도 이 강의한다고 급조를 한 겁니다. 자, 보세요.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여기 통합 문서에 가시면 PDF 파일이 있습니다.